우리 자녀 성경적 성교육 시리즈 남자와 여자는 왜 달라요는 만 3세에서 6세의 아이들을 위한 성경적 성교육 책입니다. 만 3살이 되면 아이는 무엇이든지 혼자서 하려는 욕구가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혼자서 옷을 입을 수 있는 나이죠. 혼자서 옷을 입으려고 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속옷을 입을 때마다 속옷이 가리는 곳은 소중하고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면 안 되는 곳임을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대소변도 가리는 나이죠. 대소변 후에 부모님이 도와주시면서 누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지, 왜 아무나 도와주면 안 되는지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가정에서 화장실을 쓸 때 형제나 자매가 서로 보지 않도록 교육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 4살이 되면 엄마 아빠 놀이를 좋아하는 나이입니다. 이때부터 성 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성경적 성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교육은 3살에서 4살 정도에 시작해서 사춘기 바로 전까지 점진적으로 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셔야 하기 때문에 유아기 때부터 성경적 성교육을 책으로 교육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성 가치관을 올바르게 심어줄 수 있는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성적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성행위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은 남성 혹은 여성의 생식기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남자와 여자의 몸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성적인 존재, 즉 남성 혹은 여성인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께서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아이들 눈에는 남자와 여자가 비슷하게 보일 것입니다. 눈도 2개고 코도 하나고 귀도 2개인 것을 봤을 때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한 존재입니다. 신체 부위의 한 부위만 봐도 하나님께서는 아주 세밀하고 어메이징하게 만드셨습니다. 사람의 눈에 대해서만 공부해도요, 그 정교함과 정확함을 보면 고가격의 카메라도 그 정교함과 정확함은 사람의 눈과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신체 부위 각 파트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생식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우리 자녀들은 성적인 존재이지만 성행위를 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녀들에게 성에 대해서 가르치면 그때부터 성에 대해서 눈을 뜨고 내 몸의 생식기관에 대해서 궁금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성행위를 하는 존재가 아니지만 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나의 몸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합니다. 이때 아주 기본적인 생식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용어로 올바로 알려주시고 소중한 몸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가르치시면 됩니다. 단, 생식기에 관련된 질문이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이 아닌 부모님하고만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임을 일러주셔야 합니다. 혹시 다른 친구들에게 생식기 관련 이야기를 했다가 잘못된 정보로 친구들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죠. 나의 몸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시작하면서 이 시기에 아이들은 아기는 어떻게 태어났는지, 아기는 어떻게 나오는지 부모님에게 물어봅니다. 만 3살에서 4살에는 아이들이 출생에 대해 가장 궁금해하는 시기입니다. 아기는 어떻게 생겨?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아기가 생기는 과정을 자녀의 수준에 맞게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권합니다. 어렸을 때 울트라사운드, 초음파로 찍었던 태아의 사진을 보여주시고 태어났을 때의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자연스럽게 성교육을 하시는 것은 아주 좋은 성교육의 방법입니다. 엄마 아빠가 사랑을 많이 하면 아빠의 아기씨와 엄마의 아기씨가 만나서 아기가 만들어지게 돼. 그래서 너는 아빠의 아기도 되고 엄마의 아기도 되는 거야. 엄마 아빠가 아기를 만드는데 큰 일을 하지만 더 큰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아기는 하나님이 주셔야 생기는 거야. 모든 아기는 귀하단다. 하나님은 아가를 만드실 때 한 사람도 똑같지 않게 특별하게 만드셔. 그리고 가족 중에 누군가를 닮도록 만드셔.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 책을 조금씩 읽어주시고 성교육을 할 때 되도록이면 자녀들이 많은 질문을 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자녀가 질문하지 않은 내용들을 미리 다 가르쳐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유아기 시기에 자위 행위를 하는 행동에 대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식기 부분을 만지거나 책상 코너에 가서 몸을 비비는 등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발견하시고 부모님들은 많이 당황해 하십니다. 우선 이러한 행동을 왜 하는가를 아셔야 합니다. 유아기 때 이런 행동은 대부분 심심하기 때문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너무 혼자서 알아서 놀게 방치하지 않도록 잘 놀아주고 시간을 같이 많이 보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자위라고 하기보다는 의미를 모르고 하는 불안 해소의 행동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혹은 피부 발진이나 다른 이유로 가려워서 만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서의 적절한 처방으로 괜찮아집니다. 이런 행동을 보고 야단만 치면 자녀는 숨어서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녀에게 이런 경우 손에 세균이 들어가서 요로 감염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만지는 것은 건강을 위해 좋지 않다는 정도까지 아이들의 레벨에 맞추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소아성애자이며 의사였던 알프레드 킨제이 실험으로 나온 책 Sexual Behavior in the Human Male이라는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5개월인 아이들도 오르가즘을 느끼는 성적인 존재라는 이론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소아성애자가 한 변태적인 실험을 바탕으로 세상에서 많은 성교육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성교육이며 이러한 성교육은 굉장히 위험한 교육입니다. 킨제이의 영향으로 어린아이의 자위의 타당성과 어릴 때부터 성행위를 하는 조기 성애화로 유도하는 교육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은 부모님들께서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 성경적 성교육 시리즈 남자와 여자는 왜 달라요? 이 책은 성경적 성교육의 가장 기본적이고 체계적인 틀을 만들어주는 책입니다. 어릴 때부터 올바른 성경적 성교육으로 부모님이 먼저 배우셔서 자녀가 성교육에 관련된 질문을 했을 때에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시며 올바른 성가치관을 마음에 새기도록 준비되시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